통역사들의 통역 노트를 압수해갔다라는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통역사들이 그 통역 노트를 다시 본다고 한들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마 통역사들이 그 노트를 다시 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100% 정확하게 떠올리기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역사들이 사용하는 메모리는 short-term 메모리이기 때문입니다. short-term 메모리는 일종의 증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걸 오랫동안 기억 저장 장치에 담아두지 않고 어느 정도 쓰면 바로바로 그 저장 장치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내보내는 게 우리가 까먹는 거를 의미하겠죠. 학자마다 이야기가 다르긴 한데 보통 일반인들이 그 단기 기억 저장 장치에 그 정보를 담아 놓는 시간이 짧게는 15초, 길게는 30초라고 하고요. 통역사들은 6초에서 12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역사들이 일반인들보다도 기억력이 좋지 않은 건가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갑자기 많은 양의 정보가 머리에 한꺼번에 들어올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통역사들은 동시통역 상황이 되면은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인풋이 되기 때문에 그 들어온 정보를 빨리 퍼포먼스를 하고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정보를 넣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정보를 머리에 넣을 때 크게 4가지의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가장 지루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연상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연상 암기법을 이용해서 단어를 효과적으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deceive라는 단어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이렇게 씹는 모습을 연상하는 거예요. 뒤에서 씹음, deceive, 기만하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미지화입니다. 바로 시각화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정보를 마치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머리에 넣는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천재들이 보통 암기를 할 때 이 시각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정보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을 갖는 반면에 어떤 과장되거나 아니면 잔인하거나 충격적인 일은 오래 기억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냥 전화번호 한 줄 정도 외우는 거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쉽게 암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가 인풋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긴 내용을, 정말로 많은 정보를 암기해야 했을 때 이럴 때에는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방법이 일반적인 암기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일종의 기억 증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chunking입니다. chunking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덩어리 지어서 암기하는 거예요. 숫자를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0910, 1004, 1009 이거를 그냥 11자리를 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외우기가 진짜 힘든데 chunking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굉장히 빨리 머리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0910 끊고 1004 끊고 1009 끊는 거예요. 그래서 0910, 0910? 그냥 대충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9시 10분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0910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9시 10분 0910 해결되죠. 1004 이건 좀 쉽네요. 천사 천사라는 게 나한테 그다지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희 강아지가 10월 4일생이거든요. 그래서 1004 그리고 1009 이거는 제가 의도한 거긴 한데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1009 내 생일 그러면 내 아침 기상시간, 우리 강아지 생일, 그리고 내 생일 그래서 이 숫자 12자리가 3개의 정보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숫자를 암기할 때 이 chunking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acronym이라고 두 문자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많이 나열됐을 때 그 정보의 맨 앞 글자의 스펠링만 따서 나한테 유의미한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리듬과 라임을 활용하는 겁니다. A, B, C, D, E, F, G 그죠? 이렇게 쉬운 정보도 리듬과 라임을 이용해서 외울 수 있겠지만 정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암기해야 할 때 이 리듬과 라임을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불교 경전을 들어볼게요. 그 옛날에 종이도
고 뭐 펜도 없던 시절에 이들이 어떻게 부처의 말을 구절시킬 수 있었느냐. 그 방법은 바로 리듬을 활용한 거였습니다. 부처님이 말하셨지, 예, 막 이런 리듬을 사용하진 않았었더라도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떡떡떡떡떡 막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면서 구절을 시켰을 거야. 인도가 이런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인도 영화를 보시면은 갑자기 주인공들이 정말로 뜬금없이 얘기하다가 막 춤춰요. 막 갑자기. 그래서 이것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방법은 Mind Palace, 일명 기억의 궁전이라는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셜록 홈즈가 사용했던 암기법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통역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용어예요. There must be something buried deep. Get out. What? Get out. I need to go to my mind palace. The what? He's not going to be doing much talking for a while. We may as well go. His what? Oh, his mind palace. It's a memory technique, a sort of mental map. You want to do nothing? 이 기억의 궁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궁전처럼 뭐 나한테 굉장히 친숙한 공간을 하나 정하셔서 머리에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셔야 돼요. 뭐 학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집, 아니면 내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 노선,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 공간에서의 나의 동선을 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을 가상의 공간으로 머리에 넣어놓고, 그리고 그 집에서 퇴근 후에 제가 움직이는 동선을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현관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드레스룸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서 씻고 거실로 나와서 뭐 좀 놀다가,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서 일하고, 서재에서 일하다가 방으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쉬고, 안방에서 자기 전에 안방 화장실에서 씻고 안방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동선. 이렇게 머릿속에 가상의 궁전을 세워놨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암기해야 되는 정보들을 하나 둘씩 그 동선에 맞게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궁전이 일종의 permanent한 어떤 information이면은 그 공간에다가 넣는 아이템들이 바로 새로운 information이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예문을 보면서 같이 만들어 보면은 아, 이게 기억의 궁전 기법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저랑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지식포럼 영상에서 일부 발췌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8개의 어떤 단어들이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8개의 단어를 정확하게 순서도 맞춰서 과연 외울 수 있을까요? 먼저 그냥 암기 방법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번 암기해 보실게요. 기억의 궁전을 이용해서 이 8개의 단어를 쉽게 머리에 넣어 보겠습니다. 저의 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 후에 움직이는 동선입니다. 이 기억의 궁전 안에 방금 나왔던 8개의 단어를 순서대로 배치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단어가 social이었죠. 그래서 저는 social이 문재인 대통령이 왜 떠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현관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수고했어, 들어와 막 이런 모습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동선인 드레스룸에 economic이라는 단어를 넣어놨는데 이 economic 단어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재용 씨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재용 씨가 이렇게 수트를 딱 입고 제 드레스룸에 있는 모습, 그거를 이제 넣어놨고, 세 번째 뭐 jobs 이런 거는 고용노동부 장관.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동선이 아까 거실 화장실이었죠. 그래서 거실 화장실에서 씻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욕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나열된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각 부처의 장관들로
넣어놨어요. 각 부처의 장관을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자신에게 친숙한 정보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한테 친숙한 정보를 이미지화시켜서 그 동선을 따라서 배치하시다 보면은 이 기억은 정말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하나 드릴게요. 방금 제시했던 단어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제가 기억의 궁전이 아니라 두 문자를 활용한 방식으로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소 과격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구합니다. 오늘 하루 진짜 너무 힘들었어. Fucking hell. 너무 힘들었어. 자, fucking hell. 사실 너무 소주가 땡겨. 소주, SEJ, 세주. 소주 어때요? 그쵸? 쓰죠? 이런 느낌, CHE. 자, 이렇게 두 문자를 땄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연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와라, 올라와라. Fucking hell, 소주, 차. Fucking. F 시작했던 거? Financial assets. Hell, H, house. SEJ, S, social. E가 조금 아리까리예요. 왜냐면 education하고 economic이 있었기 때문에 education인 것 같아요. education. J, jobs. 해결됐어요. CHE. 자, C로 시작했던 거 children. H. 근데 H가 하나 더 있었네요. H는 아까 house 나왔으니까 health. 그리고 E. 아까 education 나왔으니까 economy. 됐다. 앞에 철자가 같으면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문자를 이용한 방식은 조금 헷갈린다? 해보니까 그렇네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암기 방법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통역하실 때도 한번 꼭 써보세요. 이러한 테크닉들은 처음에 익히는 게 번거롭지 한번 몸에 익으면 그 암기력이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